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출신 65살 여성입니다. 나이가 이만큼 드니까 별의 별일을 다 겪는 것 같은데 살면서 정말 기구했던 제 삶의 일부를 오늘 사연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제게는 외동아들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 일 중독이라 바빠서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능력도 좋고 벌이도 좋고 겉모습도 멀쩡한데 도무지 결혼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니 제 딴에는 남모르게 전전긍긍할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신에도 제 짝이 있다는 말처럼 아들이 어느 날 처음으로 여자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동거하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했어요. 동거? 만난 지 오래된 거야? 동거를 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된 건 아니고 교제는 1년 했고 동거는 8개월째야. 1년이나 교제했어? 동거도 엄청 오래됐네. 결혼 생각이 있어서 말해주는 거야? 아직 정식으로 약속된 건 없는데 서로 결혼할 생각인 건 확실해서 엄마한테 알려주는 거야.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보수적인 가치관을 바꾸지 못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동거한다는 아들 말이 갑작스럽고 놀라웠어요. 게다가 온라인으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요즘 방식의 만남이 많이 낯설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장가가길 바랐기에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뜻과 같아서 은근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들의 결혼 준비를 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소식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기쁜 얼굴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드디어 손주 보게 생겼어. 나 이제 아빠가 된다고. 어머, 그게 정말이야?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한꺼번에 닥치니? 솔직히 며느리를 보고 싶은 게 먼저라서 손주는 아직 기대할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식 올리기 전에 손주가 생겨버렸다니 며느리와 손주를 동시에 얻은 저도 무척 기뻤지만 아들은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라서 그런가 더 기뻐했어요. 당연히 능력이 되는 만큼 책임지고 싶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그 이후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는 속전속결이었어요. 둘은 출산한 후에 분가하겠다고 해서 일단 합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친정엄마처럼 느끼도록 최대한 챙겼어요. 며느리도 그런 저의 노력을 알아줘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맙게도 며느리가 쉽게 마음을 열어주니 짧은 시간 안에 꽤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나저나 너희들 혼인신고는 언제 할 거니? 며느리에게 노력하고 있는 시어머니로서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식 올리고 하고 싶어요, 어머님. 이도 제 뜻 존중해줬고요. 맞아, 엄마. 혼인신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이가 생겼는데 혼인신고하고 식 올리는 게 맞지 않아? 에이, 어머님, 옛날 사람 맞네.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식 올리면 되죠. 며느리는 혼인신고가 급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아들도 똑같은 의견이길래 존중해줬어요. 그게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제가 이해해야 하는 거니까요. 아들은 자식이 생겼다는 사실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기가 가득해졌어요. 아들이 저렇게 아이같이 밝은 걸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더군요. 일하러 가는 발걸음도 씩씩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대로면 우리 가정에도 봄날이 올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대는 머지않아 청천벽력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무너졌어요. 당황스럽게도 며느리의 임신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임신 아니라고 한 거 맞아? 어머, 깜짝이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제 통화를 엿들으신 거예요?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사생활은 존중해줘야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임신이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귀청 떨어지겠네. 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소리 좀 지르면 어때서? 놀라면 지를 수도 있지.
자꾸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하라고. 네, 사실 저 임신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저도 다 사정이 있었어요.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게 사정이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사정이 있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해? 저 아직 통화 안 끝났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린다고요. 거짓말을 들켰음에도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를 보고서 저는 2번, 3번 충격을 받았고 꾹 참고 있다가 저녁에 이 사실을 아들에게 실토했습니다. 길동아, 네가 들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임신 거짓말이라는 거 사실이야? 뭐? 임신이 거짓말이라니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저는 아들에게 몰래 얘기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눈치를 챈 건지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와서는 통곡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길래 선수를 뺏기고 말았죠.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이 나랑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길래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한 거야. 나도 살기 위한 바라기였어. 임신했다고 하면 당신이 나랑 결혼하려고 확실히 마음 먹을 것 같아서. 미안해. 아들은 놀란 얼굴로 잠깐 멍 때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나무라질 않길래 제가 대신 얘기했어요. 아휴, 내 속이 다 터지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배짱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가족을 속여? 죄송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없을 때는 제게 도끼 눈을 뜨고서 뻔뻔하게 굴더니 아들 앞에 선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드는 며느리를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 부부로 발전하기 위해 임신을 수단으로 썼다는 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한 며느리를 결코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은 저와 다른 판단을 하더라고요. 괜찮아, 울지 마. 아이는 다시 만들면 그만이지. 길동아, 이런 거짓말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넘기면 어쩔 건데. 나랑 결혼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그랬다는데 날 그만큼 사랑한 게 죄라도 된다는 거야? 아들, 됐어. 내가 이미 용서한 사항이니까 엄마는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 마.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거짓말은 그저 하얀 거짓말이었을 뿐이었어요. 결국 이 일은 아무런 책임 없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먹해진 저와 며느리의 관계였죠. 며느리는 제가 자신의 거짓말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에 많이 서운했나 보더라고요. 제 앞에서 자주 싸늘한 얼굴을 보였어요. 한 지붕 아래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다가 다행히 얼마 후에 2사람 사이에 진짜 아이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전혀 기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의 진짜 임신으로 인해서 아들은 전적으로 며느리 편이 되어 있었고 집 안에서 저는 자연스레 외톨이가 되어 갔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가짜 임신했을 땐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더니 진짜 임신하니까 입장을 달리해서 아들이 더 며느리 편에 섰는데요. 우리 결혼식 할 돈 아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어때? 너 결혼식 하고 싶어 했잖아. 괜찮아, 나 여유 있어. 결혼식도 하고 아파트로 이사 가면 돼. 아니야, 결혼식 안 올리면 조금 더 보태서 좋은 데 갈 수 있잖아. 아이가 생기고 엄마 마음이 되니까 사실 한 번 하고 말 결혼식을 굳이 해야 하나 싶어. 후회 안 하겠어?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웨딩 사진만 찍어도 될 것 같아. 나한테 어떻게 너 같은 천사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집 꼭 찾을게. 아들은 며느리의 깊은 속내에 더욱 반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도 아들 부부가 전혀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손주가 태어나면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생쥐옥만 더 커질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게만 나쁜 며느리였지 엄마로서는 언제나 헌신적이고 씩씩한 사람이었는데요. 집에만 있지 않고 건강관리한다고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잘 돌아다녔어요. 이웃 사람들한테도 서글서글 인사도 잘 해서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며느리로 소문 자자해진 상태였어요. 손주의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혈 학부모이기도 했고요. 그런 며느리가 저랑 단 둘이만 있으면 표독스럽게 변하니 제 입장에선 솔직히 좀 약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빨래랑 상근이 빨래랑 같이 세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빨랫감도 별로 없는데 같이 빨면 어때서 그래? 냄새 난다고요, 냄새. 아이는 면역력이 약한 거 모르세요? 혹시나 어머님 옷에 묻은 세균들이 아이한테 옮겨붙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가뜩이나 세탁기 청소도 잘 안 하는데. 뭐라고? 내가 무슨 바이러스야? 면역력 약한 아이한테는 원래 노인들이 알아서 멀리 해주는 거예요. 뭐가 어째? 됐어. 내가 그리도 더러우면 네가 다시 빨던가. 빨래 잘 하지도 않으면서 밀린 빨래 좀 해줬더니 참 너무하네. 어머님이 손을 안 대시면 돼요. 아무리 빨랫감이 밀려도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한테 신경 끄세요. 아들 내외는 저 빼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집인데 제가 마치 얹혀 사는 기분이 들었죠. 심지어 제가 가장 외롭다고 느꼈을 때는 며느리가 밤마다 아들에게 분가를 언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였어요. 그러나 사실 저는 며느리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이대로 아들 내외를 떠나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아들이 며느리에게 뭐 하나는 당하는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제 아들을 지키고자 고민에 고민을 한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세상에, 냄비가 다 탔잖아. 어머님, 불 올려놓고 왜 딴짓하고 계세요? 어머, 내가 그랬어. 난 불 올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어머님께서 행주 삶는다고 불 올렸잖아요. 어머나, 치매가 왔나? 내가 그걸 왜 깜빡했지? 왜 그래, 엄마? 요즘 어디 안 좋아? 저번에는 장 봤다가 집 가는 길이 생각이 안 난다고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그러게나 말이다. 나 정말 요즘 왜 이러지? 진짜 치매인가? 제 작전은 효자 아들에게 완벽하게 통했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고 아픈 저를 내버려 두지 못해서 며느리의 분가 얘기에 반대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조금 더 모시길 희망했죠. 그러니 아들 앞에서 열렬히 착한 척하던 며느리는 그것이 못마땅했나 봐요. 그 후 폭풍은 고스란히 제게로 표출이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표독스럽던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가 더 심해져서 이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걸리적거리니까 옆으로 좀 가 계세요. 정말 왜 치매까지 걸려서 사람을 귀찮게 해.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네. 빨리 분가하든가 해야지. 어머님, 이럴 거면 돈이라도 내놔요. 나중에 더 정신 나가면 손주 옷도 하나 못 사줄 거 아니에요. 애 옷은 꼭 비싼 브랜드를 입혀야 한다고요. 저는 치매 연기를 하면서 갈수록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도 했고 말도 점점 잃어가는 척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며느리가 대놓고 아주 사치스럽고 멍청한 고집을 피우면서 제 앞에서만 본색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비싸 보이는 물건들을 서슴없이 구매하는 거 있죠. 그래도 최대한 아들을 붙잡고 있을 방법이 그거라 못 본 척 눈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며느리가 한참 방 안에서 뭘 뒤적거린다고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며느리가 갑자기 그날 하루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며느리가 화장실 간 사이에 방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지 뭐예요? 뭐야? 이름이 다르잖아. 침대 위에 많은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며느리 신분증으로 보이는 걸 확인했어요. 보아하니 옛날 신분증 같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며느리의 이름과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사진은 분명 똑같은데 말이죠. 심지어 많은 서류 중에는 다른 주소가 찍힌 빛 독촉장도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뭔지 당황스럽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도
까먹게 되더군요. 그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사진 찍기 바빴어요. 하지만 역시 빠르게 치고 빠지질 못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멀쩡한 제 자신을 들키고 말았죠. 너 이거 다 뭐냐? 왜 네 이름이 이상한 것들에 다 갖다 붙어 있어? 뭐예요? 멀쩡하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정신 나가서 창밖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설마 여태까지 치매인 척 거짓말했던 거예요?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들통난 것보다 제 눈앞에 놓인 그 사실들의 궁금증을 푸는 게 더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들킨 김에 따지기라도 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네요. 어떻게 그런 이상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남편이 이 사실 알면 어머님 가만 안 둘걸요? 임신한 척 거짓말한 사람도 있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어? 이거나 설명해 보라니까. 너 숨기는 게 또 있는 거야? 이 빚은 다 뭐냐고. 어이가 없네. 살다 이런 사람은 또 처음이다. 나이 먹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 대체 뭐 하는 애야? 빚이 있으면서 왜 말도 안 했어? 에이씨, 빚 좀 있는 게 죄예요? 제가 이 빚으로 피해준 거 있어요?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끄세요. 어떻게 신경 꺼? 내 돈은 안 나가도 내 아들 돈이 줄줄 나가게 생겼는데. 아들은 장가 가면 며느리 거란 거 모르세요? 그래서 내 아들 돈으로 이 빚들 다 막겠다. 내가 그걸 보고만 있을 줄 알아? 우리 아들한테 그대로 다 얘기할 거다. 하지만 제가 섣부르게 계획을 선포하는 바람에 며느리가 먼저 선수를 쳐버렸어요. 그만큼 저는 치밀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아들은 제가 치매 연기했다는 것에만 꽂혀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믿질 않았어요. 게다가 며느리의 무기인 눈물이 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엄마? 치매께 있는 게 아니었어? 날 속인 거야? 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마어마한 걸 봤다니까. 애미가 아무래도 너한테 말 안 한 게 더 있는 것 같아.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한 집에 사는 게 불편하다고 아픈 척까지 하면서 저를 수발시키는 건 아니죠.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그렇지. 너무하셨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치매 연기까지 하면서 사람을 고생시켜.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연기인데 결국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결론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결국 아들이 구해준 작은 원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수상해서 사진 찍어 놓은 신분증 위주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제 사비를 털어서 흥신소에게 부탁했죠.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이 결혼이 무려 3번째 재혼이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은 20살 때였는데 동갑내기 남자친구 사이에서 덜컥 임신하면서 결혼식을 올렸고 바로 다음 해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편의 소식은 아무리 수소문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28살이 되던 해 며느리는 두 번째 결혼을 올렸습니다. 중학교 시절 선후배 사이인데 성인이 돼서 우연히 만나 결혼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두 번째 남편은 소식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그 남편의 부모가 학교 선생이라서 찾아가 볼 수 있었어요. 남자 쪽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곳에서 저는 또 놀라운 정보를 하나 더 알게 되었죠. 그분은 며느리 이름을 또 다르게 알고 있더라고요. 누구요? 은혜요? 그건 누구죠? 제 아들이랑 결혼했던 년은 말숙인데요. 네? 아니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여자가 아니에요? 얼굴은 맞는데 이름은 이게 아니에요. 개명을 했나? 여전히 가지가지하네요. 제가 그년을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에요. 말도 안 돼. 우리 며느리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으세요? 지금 저희 아들이 며느리한테 홀라당 넘어가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그분은 당시 우리 며느리와 자기 아들이 교제할 때 결혼 결사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는 양아치 부류였다는데요. 학교를 빼먹고 매일 동네 골목에 죽치고 앉아서
담배 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또래 돈도 다 뺐고 나이답지 않게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니고 그랬대요. 이 때문에 선생님들과 동네 어른들이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학력은 알려고 하지 않아서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고등학교를 중퇴해서 중졸이었어요. 남자 쪽 부모는 며느리와 같은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시끄러운 과거를 잘 알고 있어서 결혼 반대했으나 끝내 결혼시키고만 이유는 임신 때문이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아들 사정과 똑 닮아 있어서 입을 다물 수 없더라고요. 정말 후회되는 일 중 하나예요.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결혼시키고 나니까 나중에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서 우릴 속인 거 있죠? 네? 우리 아들도 그렇게 결혼했는데 역시 개벌은 난 못 줬네요. 빚이 있지는 않던가요? 저희 아들이랑 재혼했을 땐 빚이 어마어마해서 이걸 숨기고 결혼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당장 이혼시켰거든요. 빚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얘 상습범 아니에요? 상습범이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더 손해보기 전에 얼른 이혼시키세요.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두고 볼 생각이 없었어요. 아들이 제게 한 번 더 실망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나 마찬가지인 이 사실을 따지기 위해서 당장 집에 혼자 있을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컴퓨터 하느라 정신없어서 제가 집에 들어온 줄도 모르더군요. 혼자 있을 때 뭘 하나 싶어서 몰래 훔쳐봤더니 아니 글쎄 인터넷 미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나이를 20대 초반으로 속이고 포토샵이 잘 된 사진으로 여러 남성들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인터넷에서 며느리를 사귀게 되었다고 했는데 아들도 저런 식으로 속아서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방 안에 쳐들어갔습니다. 야! 뭐예요? 왜 말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요? 남의 집 좋아하시네. 이 집 내 집이거든. 집에 당장 살고 있는 주인이 집 주인인 거죠. 방문할 땐 연락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집 따지려고 온 줄 알아? 너 우리한테 재혼 사실이랑 이름까지 거짓말 했더라? 개명한 거야? 가명이야? 어떻게 가족한테까지 이름을 숨겨? 우리 아들은 아직도 네 이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적어도 아이까지 둔 사이에 이건 아니지? 난 또 뭐라고. 그래봤자 제 진짜 이름 밝혀진다고 남편이 가정을 버리겠어요? 이름이 가짜든 아니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사는 건데? 아무리 과거가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가정이 생겼으면 정신 차려야지.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직도 이런 짓을 해? 저도 저 나름 돈 버는 중이에요. 이게 무슨 돈 버는 거야? 순진한 남자들 꼬셔서 돈 뜯는 거지? 그렇다고 한들 제가 말했죠. 저 지금 어머님 돈 뜯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들 돈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을 제대로 보니까 제가 들었던 며느리의 과거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사실이란 게 느껴졌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은 며느리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 말 좀 믿어보라니까 아들아.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이 사람을 못 구워 삶아서 안달이야.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엄마도 시어머니다 그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애미가 사실은 재혼을. 그놈의 소설 듣기 싫어. 나가줘. 결국 저는 제 집에서 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한 시간에 며느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선 뒤늦은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자꾸 남편한테 모함하시면 다신 어머님이 남편 못 찾아오게 어디다가 묻어버릴 거예요? 뭐? 저 사람 죽인 적은 없어도 해코지한 적은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이다. 아주 네 입으로 나 범죄자예요. 광고를 해라. 며느리는 제가 조금만 자기 심기를 어지럽히면 무서운 말로 협박하고 물건도 막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이상 숨김없이 모든 사실을 말해줬어요. 네가 옛날에 살던 동네 사람들은 너를 다 말쑥이라고 부르더라. 뭐야, 제 동네까지 가서 뒷조사하셨어요? 본 모습을 숨기고 죄를 지었으면 넙죽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지.
건방지게 뻔뻔하기는. 여러 사람 가슴에 대못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우리 아들한테 당장 알릴 거야. 말하세요. 남편이 치매 연기나 하는 자기 엄마 말 퍽이나 믿어주겠네요. 며느리는 저를 한참이나 조롱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도 아들이 당장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였죠. 며느리가 집안 우편물에는 딱히 관심 없는 걸 알아서 그 방법을 쓴 거였어요. 저는 여태까지 모은 증거들을 사진으로 정성스레 붙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들은 이로 인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손주가 학교 가고 없을 시간이라 다들 목청 한번 컸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필살기인 눈물을 또 보이면서 아들을 회유하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이거 다 사실이 아니야. 어머님이 날 미워해서 과장한 것도 있어. 믿어줘. 며느리는 제가 듣기에도 절절할 정도로 감정을 담아서 호소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마음이 동할 뻔한 아들의 표정을 캐치했어요. 이대로는 문제가 또 어물쩍 넘어갈 것 같아서 저는 회심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밝혔죠. 길동아, 내가 말 못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애미가 네 아빠 사망보험금까지 손대는 걸 봤어. 제 말에 아들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자기 아빠의 사망보험금만큼은 목숨값이라 여겨 소중하게 간직하던 아들은 드디어 며느리를 향해 차가운 얼굴을 했습니다. 많이 화가 났는지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하더군요. 아들이 그제야 제 편에 서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했어? 내 돈도 아니고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에 손을 댔다고? 그거 무려 8억 원이야. 내가 당신 손대라고 통장 위치 알려준 줄 알아? 여보, 진정해봐. 내가 손을 대긴 했지만 아직 쓰진 않았어. 눈독 들이긴 했다는 거네. 당장 돌려놓지 않으면 우린 정말 끝이야. 뭐 끝? 겨우 돈 때문에 날 버리겠다는 거야? 그 돈이 어떻게 겨우 돈이야. 우리 아빠 목숨값이거든. 아들은 사랑하는 며느리를 한순간에 돌아설 정도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나간 며느리가 그 이후 더 얼척없는 행동을 저지르더라고요. 세 번째 결혼인 이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다른 먹잇감으로 옮길 예정이었던 건지 인터넷 미팅을 통해서 남자 하나를 꼬셔서 우리 아들 대신 이혼 합의 신청서에 사인하도록 조작을 시도한 것인데요. 다행히도 그건 마침 며느리의 뒷조사를 하고 있던 아들에게 꼬리가 밟혀 걸리게 되었어요. 아들은 직접 자기 눈으로 며느리의 횡포를 보았기에 참지 않고 바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제게 사과도 하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내가 눈이 멀어서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부모는 내 자식만 지킬 수 있으면 그깟 대못은 대못도 아니야. 아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덕에 고소 진행은 문제없이 잘 되었어요. 법정에서도 며느리는 울면서 선처를 받았지만 며느리가 사치와 빚을 반복하면서 가족을 협박했고 배반한 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는 점과 또다시 같은 범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악질적이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기 결혼에서만 5억가량의 손해를 입혔고 우리 집에는 7천만 원 정도 야금야금 빼먹어서 끝내 징역 3년 6개월을 살게 되었죠. 불행 중 다행히도 며느리가 죽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인 8억은 아직 안 써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 큰돈을 몰래 빼냈을 방도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원흉이 빠져나가니까 저희 가정에는 금방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출소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그 전에 이사를 가버릴까 싶어요. 도움 안 되는 가족은 없으니만 못하니까요. 앞으로는 손주랑 아들이랑 셋이 오순도순 살고 싶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